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창고 짓는다고 레미콘 붓는 영상을 제가 처음 올렸었거든요. 근데 다시 10월이 왔네요. 벌써 1년이에요. 제가 근데 영상 처음 올린 건 10월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올해 1월 달부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막 찾아봤을 적에 농튜버라고 그러죠. 농사 짓거나 귀농하셔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5손가락 꼽을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올 한 해 유튜브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죠.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채널 오픈하신 분들도 많이 생겼고, 채널이 많아진 만큼 시청자층도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유튜브를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저는 유튜브 전문가는 아니죠. 고작 1년 했을 뿐이거든요. 그냥 제 경험치를 말씀드릴 뿐이지 유튜브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유튜브는 복잡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예측해서 한 대로 절대 되지 않거든요. 소위 말하는 조회수가 터진다라는 게 내가 진짜 공들여 만든 영상이 안 터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올린 영상에서 터지는 경우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 1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보기 전에는 모든 게 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유튜브 돈 되는 컨텐츠는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가 이만큼 급성장하게 된 데는 광고 수익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TV나 주요 언론사,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독점하고 있던 광고 시장을 저 같은 일개 개인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1위는 돈이죠. 광고 수익인데 어떤 영상이 광고 수익이 많이 나오는지 제 경험한 테두리 안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튜브의 광고 수익은 구독자 수가 아닙니다.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으면 광고 수익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 조회수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는 제 시청률이 높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한 영상을 올렸을 적에 시청자가 그걸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내일 또 볼 수도 있고 모레 또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재시청이 일어나는 그런 영상이 결국은 조회수가 올라가서 돈이 되겠죠. 또 하나는 넘버벌이라는 게 비언어라는 거죠. 우리 난타 다 아시잖아요. 난타가 대표적인 넘버벌 퍼포먼스인데 말 그대로 비언어 상황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튜브는 한국 시청자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수십억 전 세계인을 상대로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언어가 필요 없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회수도 당연히 높아지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광고 단가가 국가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 하나를 봤을 적에 한국에서 광고 단가가 10원이다. 그러면은 미국 시청자가 미국에서 봤을 적에는 광고 단가가 80원인가 이렇게까지 7, 8배까지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시청자를 공략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하면은 돈이 더 되겠죠. 그래서 요즘 영상에 보면은 제목이나 그 내용 중에 영문으로 이렇게 자막을 단다든지 영문으로 이렇게 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어권 시청자들이 검색을 했을 적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재시청률이 높고 언어에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영상, 이게 진짜 최고의 돈 되는 컨텐츠인데요. 대표적인 거로는 음악 아니면 요리, 퀴즈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 수익 상위권을 보면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퀴즈 채널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언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기본 특성이 반복이기 때문에
진짜 딱 맞는 거죠, 유튜브에. 그래서 저도 저희 애들이 저는 유튜브로 무슨 뭐 로버트 뭘 보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못 알아듣는 말이 나와서 봤더니 뭐 러시아에서 찍은 뭐 로버트 채널 뭐 태국, 왜냐면 이게 영상을 하나 보다 보면은 밑에 그 추천 영상이 계속 뜨잖아요. 애들은 어차피 아직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그림만 보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 세계 그 영상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만 보느냐. 애들은 오늘 봤던 거 내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가장 좋은 채널은 키즈 채널이에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도 굳이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뭐 요즘 뭐 BTS나 블랙핑크가 외국에서 인기 많은 것도 한국어를 몰라도 언어는 충분히 공감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악하고 키즈 채널이 광고 수익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제일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골 살면서 농사 짓는 저희들하고는 사실 거의 관련은 없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시의성인데요. 시의성이라는 거는 당시의 상황에 딱 맞는 성격, 뭐 이런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는 영상을 올리면은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제 영상을 놓고 보면은 제가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그 1월 달에 제가 처음 올렸던 또 영상이 난로 영상이었었어요. 저희가 LPG 가스통 못 쓰는 걸 가지고 난로를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1월 달이면 제일 추울 때고 시골 사시는 분들은 난로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사서 쓰던 직접 만들던. 그러니까 그때 그 난로 영상이 먹힌 거예요. 그때 구독자 진짜 많이 늘었었어요. 조회수도 늘고. 그래서 왜 광고를 걸기 위한 기본 조건이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4000시간인가 그렇죠? 근데 제가 그 1000명 달성한 게 거의 한 달 반 만에 달성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순전히 난로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컨텐츠를 올리는 게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리고 한 4월 무렵쯤에 제가 이제 밥 만들기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그 영상 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매년 하는 일이고 특별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 한참 이제 밥 만드는 시즌이다 보니까 또 그 영상이 조회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 6월, 7월, 8월 달에는 이제 한참 저희가 이제 고추 농사 짓는 걸 올렸었는데 노지고추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노지고추에 관련된 영상 올리면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그때 만약에 근데 저는 이제 농사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지금이 뭐 올림픽 하는 시즌이다 그러면은 올림픽에 관한 걸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저 BTS의 제이홉이 얼마 전에 뭐 치킨 누들 sup이라는 음반이라고 해야 되나? 콜라보레이션 한 걸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핫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영상 올리면은 요 시기에는 사람들이 다 그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회수가 확 뛰는 거죠. 그래서 농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때 시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들 그런 거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굳이 그런 거를 애써 찾아서 올린다기보다도 만약에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유튜브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시기 내가 시골에서 하는 농사가 됐던 무엇이 됐던 그때 하는 것들을 그냥 올리면 돼요. 그럼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1년간 조회수 가장 높은 콘텐츠를 살펴봤더니 내 손으로 집 짓기, 내 손으로 창고 짓기, 그리고 귀농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요. 근데 흔히 브이로그라고 하잖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뭐 저희 식구들하고 어디 뭐 영덕 여행을 갔다든지 어디 식당에 가서 뭘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안동 시내에 있는 무슨 음악회 가서 그런 걸 본다든지 이런 영상들은 그냥 소소한 저의 일상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조회수 별로 안 나와요. 1000회 넘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집을 짓는다든지 창고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집 짓거나 창고 지을 적에 정보를 막 찾아보시잖아요. 남들은 어떻게 짓나.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되다 보니까 조회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제가 아까 제 시청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 짓는 거나 창고 짓는 영상을 1년 전에 올렸다 해도 1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는 또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영상을. 정보성이 있는 영상들은 유효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아까 시의성 말씀드렸는데 시의성 그때 관심 있는 영상들은 그때뿐이지 시간이 흐르고 사실 한여름에 난로에 대한 영상을 누가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런 건데 정보성이 있는 영상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찾아본다는 거죠. 정보가 되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그 조회수 높아진다는 게 결국은 광고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골에서 유튜브 하기가 참 좋은 게 이 도시 생활하고 다르게 시골 생활이나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들은 여기서 농사 짓다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들이고 특별히 정보를 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시청자층이 도시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얘기가 달라지죠. 농사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고 저처럼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 생활만 한 사람들은 시골 생활이 전무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정보도 아닌 것 같고 뭐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컨텐츠를 어떤 걸 올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시기에 적절할까? 이게 정보가 될까? 이런 고민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하면 좋은데 주기적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뭐가 됐든 계속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복잡계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꾸준히 무엇이든 올리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 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꼭 터진다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조회수가 이렇게 확 급감하진 않더라도 내가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내가 예기치 못하게 시청자들이 반응을 갖게 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나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걸 컨텐츠로 해야 될지 내 나름의 안목이 생기는 거죠. 욕구의 계명이라는 말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요. 직장인이시거나 뭐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부의 추월차선 책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네, 거기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욕구의 계명, 몇 가지 계명을 따라야 된다 하고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구의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돈을 쫓지 말고 욕구를 쫓아라. 근데 그 욕구를 쫓는다는 거는 나의 욕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죠. 시청자의 욕구, 소비자의 욕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욕구를 찍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는 시청자가 되겠죠.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찍어야 된다. 그게 결국은 아까 정보성, 뭐 시의성 이거랑 다 일맥상통하기는 해요. 그래서 시청자에게 어떤 가치와 필요를 제공하는 영상을 찍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은 집 짓는 영상이나 창고 영상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이제 뭐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고 그전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지어본 경험이 전무하거든요. 남편은 달라요. 남편은 원래 뭐 전기 쪽이랑 자동화 쪽 일을 하면서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공부도 다 다르고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같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은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순전히 제 입장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궁금한 거예요. 집 지을 적에 이건 어떻게 하고 이 공구는 어떻게 쓰고. 그래서 제가 영상 찍으면서 꾸준히 남편한테 질문을 하고 물어보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제가 들은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 근데 가끔 댓글에 보면은 그런 게 시청자들한테 되게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만약에 집 짓는 영상이나 창고 영상을 설명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이 모르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보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댓글에 좀 그런 반응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욕구의 계명하고도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의 욕구를 꿰뚫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건, 그렇게 찍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를 그냥 물어보고 설명을 드렸을 뿐인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은 시청자의 욕구하고도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귀농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농 준비하다 보면은 대출 받아야겠는데 대출 어떻게 받아야 되나,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어디다 사야 될까, 장목을 선택해야 되겠는데 무슨 장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 농사 짓고 나면 이걸 과연 어떻게 팔아야 될까 다 궁금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귀농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그냥 유튜브 찍으면서 다 그냥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마침 그러니까 귀농을 준비하는 시청자들의 욕구하고도 맞아 떨어졌던 거죠. 이건 제가 처음부터 그런 욕구를 쫓으려고 막 생각을 해서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찍었을 뿐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욕구의 계명하고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뭔가 거창한 거를 찍으려고 노력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보다는요,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귀농 준비했을 적에 어떤 게 궁금했었나, 아니면은 내가 뭐 농사 지으면서 궁금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찍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호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구의 계명이라는 거는 뭐 시청자에게 가치나 필요를 제공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런 어떤 정보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노래나 뭐 이런 것들은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각박한 현대 생활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채널들, 그래서 감동적인 영상 이런 것도 보면은 조회수 많거든요. 아니면은 뭐 실컷 웃을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뭐 웃음을 코드로 하는 채널, 뭐 그런 것도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꼭 정보가 아니어도 그런 소소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상, 뭐 재미나 웃음을 줄 수 있는 영상,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시청자의 욕구에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재시청률하고 넘버벌, 이쪽은 사실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시의성이나 정보성, 욕구의 계명 이런 것들은 말을 좀 어렵게 써서 그렇지 우리가 유튜브 운영하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난 1년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것 말고도 요즘 뭐 유튜브로 찾아보면 유튜브 마케팅이나 뭐 유튜브에 대해서 알려주는 채널 많이 있고, 거기서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뭐 돈 되는 컨텐츠라든지 조회수 올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뭐 저의 이 오늘 영상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너무 이런 거에 매여서 신경 쓰고 그러면은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제가 중간에 언급했듯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꾸준히 무엇이라도 계속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예, 계속 올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나만의 아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유튜브는 복잡계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했어도 정답은 없습니다. 예, 정답은 굳이 정답이라고 하면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올리는 것, 그거 하나만은 변하지 않는 진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돈 되는 컨텐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관련해서 그도 처음 시작하면서도 저도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제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 또 발견했던 많은 것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